그 뒷장에 보시면 그 사드 배치 관련 현재 불법 현수막이 그 원주 그 시청 앞에 그 도로변에 64점이 개천되어 있고 캠프롱 앞에도 이제 그 인근에도 도로변에 60점이 개천되어 있습니다. 뭐 단계 사거리도 뭐 3점이 개천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아래와 같이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미국 위한 사드 배치 거부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 말대로 사드가 만약 미국을 위한다 치더라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한미 그 상호 방호 방위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이제 한미 간에 결성한 이제 그 한미 동맹인데 그 내용에 보더라도 그 한미 간에 양국 한 일국이 어떤 적국으로부터 침해받을 이제 그런 위기가 생기면은 서로가 이제 돕게끔 돼 있어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북핵을 지금 실전 배치해가지고 미국을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미국을 본토를 타격하겠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미국이 자기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드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거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미 동맹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북으로부터 어떤 침략을 받게 되면 그 즉시 미군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뭐 사드 반대, 전쟁 반대라고 하는데 결국 사드가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대비할 때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그 북의 어떤 탄도미사일이나 각종 뭐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뭐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제 배치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사실 전쟁 반대하는 전쟁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 엉뚱하게 이들은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자는 한마디로 뭐 북한 김정은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내어주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노예가 되자는 주장이죠. 그 내용에 뭐 사드의 뭐 전자파가 뭐 사람을 태울 것이다 이런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이미 그 언론과 또 군에서도 국방부에서 다 밝힌 바와 같이 사드 그 엑스밴드 장비에서 그 반경 100m예요. 그 반경 100m 내만 지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출입하지 않게끔 이제 출입 금지 구역 설정되고 거기 이제 그 요격 미사일도 그 100m 그 바깥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레이더 자체가 5도 각도로 지상 공중을 향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이 전혀 해가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미국과 이제 한국의 그 국방부에서도 당연히 군사적 효용성에서 과연 이게 만약 유사시에 이제 그 북의 어떤 군사 도발이 예정될 경우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드 이 막대한 비용이죠. 이걸 미국의 이제 자원으로 해가지고 비용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그 설치하는 거는 그 충분히 군사적 효용성 가치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지역민들 먼저 우리 지역 이기주를 내세워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해버리면은 아니 지금 뭐 몇몇 거론되고 있는 대구나 평택이나 부산이나 그런 지역 시민도 똑같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앞서 우리가 1차 기자회견 때 언급한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국가 안보, 국가의 존립 문제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로 내세워 가지고 막는다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죠. 황당히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고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을 보면은 지금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41개 체육단체가 거의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체장들 동의하고 회원들 동의해가지고 명단 올린지 모르겠는데 이 참여단체 뭐 원주시 게이트볼 연합회, 등산연합회, 배드민턴 연합회 쭉 있는데 이 여기에 소속된 회원들과 단체장님들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사드 배치를 지금 우리가 아니 원주에 한다는 얘기도 없는데 네?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내세워가지고 지역 이기주를 내세워서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 단체장 그 단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현수막들을 스스로 철거하십시오. 아니 어차피 그 4월 이 금주 중에 제가 원주시 행교 금주 중에 이거 철거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어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도 제가 기자회견 내용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틀 전에 28일 날 원주의 한 청년이 거기 캠프롱 앞에 있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을 했다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내막은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불법적으로 그 도로변에 그 붙어 얼마나 보기에 흉합니까 그게. 저녁에도 그렇고 만약에 어떤 바람에 날려가지고 끊어지게 하면은 그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도 상당한 안전 위험
위협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시민이 뭐 어떤 원인으로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어쨌든 그걸 무단 회수하는 바람에 그 사람도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결국은 공무원이 원주시장이 그런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바람에 원주 시민으로 하여금 결국 전과자를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각성을 해서 조속히 금주 중에 그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그 강우병 해가지고 있는데요. 사진이 있는데 그 위에 사진이 뭐냐면은 그 가현동에 있는 우리 한우 소 도축장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때는 강우병 이제 그런 소동이 좀 그 불이 좀 꺼지고 촛불이 좀 꺼진 상태였는데 2008년 8월 23일 날 제가 이거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가족과 같이 이제 그 고기를 좀 싸게 사려고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현수막을 보십시오. 이거 경축해가지고 국내 세 번째 SRM 제거 시설 완공 농림부 후원 그 완공일은 2007년 12월 17일입니다. 자 이거 우리 한우 도축하는 공간이거든요. 한우 독중장인데 아니 한우에 대해서 SRM 제거 시설을 왜 할까요? 우리 한우도 동물성 사료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SRM 제거 시설을 그동안 안 하고 그냥 다 먹고 왔어요. 국민들은. 모르고 먹고 한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이때 저는 이제 우연히 이 진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원주 시민연대를 비롯한 그 자익단체에서 많은 이제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그들이 그 집회할 때 바로 옆에서 저는 이러한 진실을 저는 알렸었어요. 우리 한우가 더 위험하다. 한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거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이제 시위대 중에 그 정교조 소속 사람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 과관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얼굴도 제가 기억하는데 저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래 당신 말대로 한우도 위험한 거 인정한다. 그런데 일단 미국산 쇠고기도 위험하지 않냐? 그럼 미국산 쇠고기부터 일단 수입 되는 것도 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지 아십니까? 우리가 담배를 지금 피는 사람들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걸 모르고 피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민은 누구도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걸 모르고 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는 없을 거예요. 초기에는 뭘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담배를 먹으면 담배 갑에도 보면은 뭐 폐암 뭐 그런 걸 그림들 그 새겨놓고 있잖아요. 경고 문구들을. 자 보세요. 우리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위협됨을 알면서도 담배를 그럼에도 내가 끊지를 못하고 중독성 때문에 내가 피는 것은 내 선택권이에요. 그 선택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세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건강에 위험하다는 내용들을 이미 모든 어린아이 진짜 뭐 유모차를 끌고 있는 뭐 애기까지 타고 있는 애기까지 알 정도로 이게 이제 진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알고 있으면 먹겠어요, 안 먹지? 그런데 우리나라 한우는 몸에 이렇게 위협되고 안 좋은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애사는 부위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그 말을 했더니 이 사람 찍소리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보다 한마디 내뱉었던 게 자기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강우병 걸리느니 차라리 한우 먹고 강우병 걸리는 게 더 낫겠다 라고 그 말하고 돌아선 사람이 정교조 소속 그 시위대였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올려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강우병 특정 위험물질이라고 SRM 분포가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은 뇌가 66.7%가 있죠. 이게 미국하고 선진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반추동물은 풀만 먹는 그 초식성 동물을 말한 거예요. 풀만 먹는 초식성 동물이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비반추동물은 이제 그 잡식성 뭐 돼지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잡식성 이제 동물을 이제 비반추동물이라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반추동물 그러니까 초식 동물한테도 뭐 동물성 사료를 주면은 빨리 발육이 빨랐어요. 발육이 빠르니까 이게 빨리 키워가지고 이제 먹어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강우병이라는 이제 질병이 발병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그때 당시에 영국이나 이때 이런 데서 아예 뭐 수백만 마리를 태워가지고 소각 처리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전소해가지고 했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 소 뇌에는 이제 그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키운 소 뇌 66.7%가 이제 SRM 위험 인자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는 안 먹어요.
당연히 우리 소외했던 부속물들 있잖아요. 뭐 뇌라든가 뭐 뼈, 사골 같은 거 안 먹어서 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냐면은 우리가 다 먹어왔거든요, 그동안. 그게 그때 당시에 강우병 그 사태의 본질이었습니다. 본질. 강우병 사태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서는 다 버리는 그 뼈, 소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주해가지고 그분들 그 버려지는 걸 주워와가지고 끓여서 곰탕으로 팔아먹으니까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네 자국의 기준, 안전 기준을 보면은 다 버려야 될 상황인데 한국 통상국가인데 한국이란 나라는 다 가져가서 비싼 값에 팔아먹고 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축산업자들이 이제 미국 정계를 그 압박을 한 거예요. 한국에 팔자. 자, 그때 이자들이 이제 선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일본을 들었잖아요. 일본은 자국의 소유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소 30개월 이상 된 소라든가 이걸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한이 없었거든요. 한우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그걸 저도 아는데 미국 그 관계자들 몰랐겠습니까? 그럼 저도 아는 걸 언론이 몰랐겠어요? 제가 지금 잠시 한번 좀 털어볼 건데 이게 그냥 뭐 짧은 시간이니까요.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병 한참 그 소동이 있을 때 4월 13일 날 그 MBC PD수첩에서 그 PD수첩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미친 소라고 방영을 할 때 그때 KBS 시사기획3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우 실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우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그 PD가 이제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앞부분만 잠시 제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을 만큼 여기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급식하는데 점심 때 고기 막 나오고 불고기 사고 끓는 거 나오잖아. 그 미국산이랑 누가 상담을 해.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직접 하늘을 잡아다가 우리가 이거를 사오는 걸로. 나는 그거밖에 모르겠어. 미국산 소고기 아닐까봐. 개방경제 시대에 한국만 유일하게 안전지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을 만큼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까요? 확인 결과 취재진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시사기획3 취재진은 공개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한우 농가와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그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진행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우리 사이트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정도로 이런 사실을 시사기획3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언론 노조,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죠. 언론 노조 기자들이 이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사기획3에서 방영된 그 직후에 집단 이지메일 당했어요. 같은 언론 기자들끼리. 왜 이제 MBC PD수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막 까면서 막 잘 선동하고 있는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왜 KBS PD 시사기획3에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느냐 이렇게 집단 공격을 당해요. 이분들이, 이 PD들이. 그때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이게 이 나라의 실상입니다. 실상. 자, 그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시면은 이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료관리법 관련해가지고 이거 제가 기막힌 게 제가 그 정보를 우연히 내가 어떤 그 조선일보 신문을 통해서 강우병 괴담의 진실이라는 기사를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한우도 동물성을 먹이고 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좀 놀라서 제가 그 강원도청 관계자까지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강원도청 이제 축산관계 그 계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니까 이분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렇잖아. 작년에 2008년도에 찾아갔으니까 2007년도에 강기갑 의원이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동물성 사료로 키운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라는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폐기 처분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국회 내용이고 그 뒷장을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반추동물 한우 사료의 동물성 사료 사용 금지 법안 입법 과정과 결과입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은 2007년 5월 17일 날 강기갑 외 17인입니다. 17인이 이게
그 동물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안을 냈죠. 그런데 이제 농림수산부에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7년도니까 노무현 정부 때 농림해양수산부 거기 그 수석 전문위원 김인철이라는 그 공무원인데 이분이 이제 빨간 줄을 보십시오. 국내 반추동물 배합 사료 공장 56개소 중에 47개소가 반추, 비반추 동물 배합 사료를 동일 제조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 입법 시에는 대부분의 비반추 동물에도 모든 동물성 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소 과도한 규제에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빨간 보면 반추 동물 유래 동물성 사료만을 반추 동물 배합 사료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는 뭐 반영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가 막힌 겁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그 강기갑이 그때 민노당 국회의원이었죠. 그 2008년도에 강우병 선동할 때 제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전국을 휘어 돌아다니면서 국민에서 거짓으로 기망했던 정말 저는 정말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반추동물 이제 우리 국내 반추동물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풀만 먹는 초식성 동물이죠. 그 배합 사료를 만드는 공장 56개소 중에 47개소가 반추동 그러니까 초식성 동물과 잡식성 동물 배합 사료를 동일 라인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그 법안을 그걸 통과시키게 되면은 라인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굳이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그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사료만을 금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소한테 소를 먹이는 것만 금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네? 소한테 소를 먹이는 거. 그러니까 초식성 동물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를 초식성 동물에게 먹이는 거 그것만 금지토록 한다는 내용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있었던 얘기예요. 자, 이게 팩트고 사실인데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하고 언론들은. 이걸 몰라요? 언론들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8년 7월 18일 이미 강우병이 한참 우리나라를 촛불로 불태운 이유죠.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 현행은 반추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동일 공정에 반추 동물 유래 동물성 단백질 등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제 사료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여 강우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원료뿐만 아니라 비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원료까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들어서야 이제 반추동물한테 이제 그 동물성 사료,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하는 그러니까 소한테 소를 먹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그는 이제 그에서 유래하는 단백질, 그 동물성 단백질을 그 반추동물 초식성한테 주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이미 그 이전에는 다 허용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야 이제 법적으로는 일단 어쨌든 이제 반추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격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그때서야 마련된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동안 한마디로 이걸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저들이 기망해왔던 내용이고 그 언론 노조의 그 폐악이 그게 정말 그게 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은 자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 이거는 뭐 따로 언론 노조 소속 기자들이 그 해직당해가지고 지네들 만든 게 이제 언론이 뉴스타파거든요. 자 투표소 변경 보이지 않는 손 있다. 이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때가 2011년 10월 26일입니다. 2011년 10월 26일 날 그 서울시장 그나 박원순하고 이제 나경원 그때 후보가 이제 재보궐선거를 격돌했을 때예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선다라는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낙곰수가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낙곰수가 아예 대한민국 모든 여론을 좌지우지할 만큼 낙곰수가 대단했었는데 낙곰수에서 이 얘기가 딱 시작됩니다. 선거 당일날 새벽에 6시인가? 그때쯤에 갑자기 해가지고 긴급해가지고 해가지고 한 아침 8시인가 그때쯤에 이제 긴급 뉴스 나갑니다 해가지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투표를 낮추기 위해서 투표소를 바꿨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투표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를 찍으려고 투표하러 갔다가 투표소가 딴 데로 옮겨져 보니까 귀찮아서 투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보도가 대거 나간 거예요.
모든 거의 대다수 언론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때 당시 그 기사를 접하면서 야 이명박 정부가 미쳤나? 선관위가 이거 헌법을 유린하는 건데 저런 짓을 했을까? 정말 저도 황당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번에 4.13 총선처럼 전국적으로 하는 그 선거 당일은 그날 그 법정 공휴일을 선택하잖아요. 법정 공휴일을 하다 보니까 그 뭐 관공서라든가 학교라든가 보통 이제 그런데 이제 투표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평일이에요. 평일이어서 투표하는 시간도 이제 길게 잡는 거죠. 그런 이제 재보궐선거에 평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관위에서는 공휴일에 하던 그 투표소를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그 관공서 운영이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곳, 뭐 교회라든가 다른 곳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법적으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일 일주일 전까지 투표권자들한테 그 바뀐 투표 이제 장소죠. 투표소가 약도로 고지된 이제 지면하고 그런 거 선거 그 후보자들 이제 공보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선거 안내문이 다 갑니다. 자, 만약에 거기 뭐 약도 다 그려져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거기서 만약에 바뀌었다면 나 거의 바뀐 줄 알았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막 치길래. 알고 보니까 네. 평일이라서 이제 바뀌었던 걸 가지고 이놈들 그 직전에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서울시장이 그 누구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 그때 그 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었거든요. 주민투표를 하면서 그때 자기 그 서울시장이 이제 자기가 생명을 걸겠다. 이게 통과 안 되면 자기가 시장직을 내려놓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이제 주민투표도 평일날 했었어요. 평일날 했는데 이 언론 기자들이 그걸 내세운 거예요. 그때하고 왜 다르느냐? 다를 수밖에 없죠. 평일날 하는 곳인데 그 어떻게 선관위가 그 투표 장소에 찾아가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찾다 보니까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게 바뀐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다 공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일날, 선거 당일이에요. 선거 당일날 이런 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해가지고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부가 미쳤다 해가지고 그냥 묻지마 아직 몰표를 준 거예요. 그냥 묻지마 이제 박원순 몰표를 줘가지고 박원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 언론 노조가 그 파괴력이 막강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때 당시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사는 좀 이후에 써진 건데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조합 명단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언론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단체들의 저 팩스가 다 있어서 제가 조만간에 오늘 제가 기자회견 한 내용으로 해서 속히 언론 노조를 탈퇴하든가 민노총 산하에 있는 아니면 언론 노조가 정말 공정한 언론을 하기 위해서는 민노총에서 탈퇴해가지고 독자 노조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정성만 확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가서 이제 그 독립성 보장을 한다면은 그건 인정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보내려고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 응하지 않게 되면은 4월 말일 이후에는 이제 그때는 그게 전면제될 겁니다. 이게 언론 노조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원주 지역도요. 제가 지난번에 1차 기자회견 할 때도 그 기자분들 몇 분 안 오셨어요. 뭐 KBS나 MBC나 뭐 지원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다 보냅니다. 기자들한테 매번 기자회견 하면 100여 분, 한 200여 분한테 다 보내는데 기사거리가 안 된대요. 기사거리가. 이게 뭐예요? 사드 배치 관련해가지고 그 앞서서는 다 사드 배치 원주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을 잘 기사화시키고 사드 배치 그 국가 안보 관련 사드 배치를 지역 이기주의로 접근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은 기사거리가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도대체? 언론 노조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들 정말 매국지를 하고자 작당하지 않고 이런 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주 저 기자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 안 왔지만 저는 이 내용들을 다 공개해서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간의 이제 유의기간을 줄 겁니다. 줘서 그 기간 내에 자진 탈퇴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공개적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언론 기자로서 이걸 다니지 못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언론 노조가 특히 아까 제가 기자회견 내용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이나 어떤 뭐 다른 이제 선진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들처럼 단일 국가로만 돼 있다면 뭔들 어떻겠습니까? 서로 뭐 사상과 주의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언론도 언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돼 있고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은 호시탐탐 핵으로 해가지고 남한을 굴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 협박은 우리에 돌이 있습니까? 핵 쏘겠다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는 데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북한 동포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 기자들이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있어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시면 마지막 창에 진짜 이거 가입된 조합 명단에 보면은 마지막에 있죠. 언론 유관단체. 네? 언론 유관단체 보면은 언론을 이제 그 감시하고 네, 좀 조정하고 이제 그 조절해야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 미디어센터 뭐 등 한국기자협회 여기까지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언론 노조가. 이들도 언론 노조 다 가입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누가 누구를 그 통제합니까? 그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언론 노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나 아시는 이제 지인들이 있으면은 아마 이런 실상을 모르고 그냥 인맥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기자들도 사실 뭐 어쨌든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제 가입한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선량한 이제 그 기자분들은 빨리 스스로 그 부끄러운 집단에서 탈퇴해서 네? 좀 금지를 갖고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알려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걸 이제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 언론 노조의 정말 이 비열한 이런 작태와 이런 정말 그 비상식적인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그 보도 자료 낭독과 이제 첨부된 자료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까지 일단 제가 마쳤습니다.